아니 서울대가 뭐라고 서울대를 가냐 마냐로 사람을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지? 왜 내가 이런 기준에 맞춰서 입시를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있었어가지고 나는 서울대를 붙고 고려대학교에 진학하는 그런 학생이 되고 싶다. 면접도 잘 봤습니다. 그래서 최종 합격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고대에서 서울대로 갈아탔나요? 안 탔습니다. 네, 입시에 성공한 청춘들의 이야기, 청춘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팡스카이 캠프 유용상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우리 선생님 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했던 25학년도 여름 캠프에 6번째로 참여했고 현재는 고려대학교 역사교육과 재학 중인 윤세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청춘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세민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어떤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싶으신가요? 제가 학생들한테 제일 전달해주고 싶은 얘기는 이전에는 뭔가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어떤 팁이 필요할까, 어떤 지도가 필요할까 이런 걸 많이 생각했었는데 학생들 지도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공부하면서 굳이 이 정도로 힘들어야 될까, 이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많이 들어가지고 오늘 학생들한테는 좀 즐거운 마음으로 어차피 해야 될 일 기분 좋게 자기가 성장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해주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민쌤의 청춘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민쌤의 학창시절 이야기를 한번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일단 저는 전라북도 군산 출신인데 지방입니다. 그래서 지방 사람이라 크게 특별한 사건이나 일은 없었고 다만 모든 중학교 학생들이 그렇듯이 질풍노도 시기를 좀 세게 겪었었고 질풍노도? 네. 그리고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이런 의구심도 많이 들었어서 학업을 하지 않음에도 학업 스트레스를 꽤나 받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뭐 이제 대다수의 중학생들이 사실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학생들이 많은데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냈다라고 하니까 어떤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중학교 때도 이 머리였나요? 중학교 때는 그 당시 대부분의 학생들이 했던 그 맨투맨 머리 했었고 파마도 하고 좀 이제 최대한 학교 규정상에서 꾸미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시기에 저는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학교 선생님의 말씀에 따르는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저 친구들은 수동적으로 인생을 사는구나,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고 그래서 저는 그런 반발심 때문인지 더 공부도 안 하고 친구들이랑 맨날 몰려다니면서 게임하고 농구하고 하고 싶은 것만 있으면은 그런 것만 하려고 하는 그런 학창 시절을 중학교 때까지 보냈었고 전형적으로 우리 중2병이 아주 가득한 사춘기에 반항심 가득한 학생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리고 왜 너네 왜 공부해? 그렇게 한다고 뭐 성공할 것 같아? 뭐 이런 느낌? 네 맞습니다. 그렇게 중학교 시기를 보냈다 보니까 이제 졸업할 때쯤에 성적이 나왔는데 제가 상위 67%더라고요. 그래서 상위 67%라고 하면 이제 100명을 딱 조사했을 때 그 중에 67등이란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것도 시골에서. 네, 그것도 시골에서. 그 말은 즉슨 절반에도 반타작도 못하는 그런 학생이라는 의미인데 그래서 당시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제 길이 아니라고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 이제 주변에 있는 마이스터고 당시에는 이제 기계공고라고 불렀었는데 그런 실업계 학교를 가서 빨리 취업을 해서 돈을 벌고 하고 싶은 일들을 더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럼 고등학교 진학은 그러면 어떻게 마이스터고로 진학을 했나요? 고등학교는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 중에 저희 군산 지역에 있던 당시에 이제 뭐 좀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제일 공부를 잘했던 경쟁률이 제일 치열했던 이제 군산 제일고등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당시 저희 지역의 분위기가 어땠냐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학교는 내신을 따기 힘드니까 지원율이 오히려 제일 낮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고등학교가 지원율이 가장 낮은 학교였는데 이제 저는 내신이라는 개념이 머리에 없던 학생이었어서 그냥 공부 잘하는 친구들 많이 있는 학교 가면은 나도 좋은 수업 받고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지원을 했고 당연히 경쟁률이 낮아서 쉽게 합격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실업계에 가면 안 돼. 인문계를 그래도 가야지라고 조금 강하게 밀어붙이셨나 봐요. 강하게 밀어붙이셨다기보다는 그냥 부모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거는 뭐 기계공고를 가는 건 너의 자유지만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어차피 그런 길을 택할 거면은 공대에 진학을 해서 좀 더 다양한 기술들을 배우고 취직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리고
대학 생활을 한 번쯤은 즐겨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해주셔서 저도 다른 사람들 다 하는 대학 생활 못하는 건 좀 억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인문계 학교로 진학을 결정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학교 때 공부를 안 하다가 네. 인문계를 가게 되면 네. 사실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상황들이 많거든요. 네. 고등학교 과정에 대해서 공부도 안 되어 있으니까 네. 수업도 따라가기도 어려울 테고, 그리고 실제로 성적도 하위권부터 시작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고등학교 당시 들어갔을 때 세미쌤의 그런 뭐 첫 성적이라든지 생각나던 분위기들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제가 공부를 안 했던 학생이다 보니까 고등학교에 갔을 때 뭐 수업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다 알아듣는 듯이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고 필기도 막 열심히 하고 이러는데 저 혼자 멍만 때리고 있으니까 완전 중학교 때랑은 지금 분위기가 다르지. 네, 공부를 하는 인문계 학생들이 모였기 네. 때문에. 갑자기 모든 학생들이 열심히 하는데 저 혼자 너무 게으르다는 느낌이 들어서 좀 자괴감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입학을 하고 나서 매일 하루에 17시간 정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어떻게든 따라잡으려고 했었는데 공부를 안 하다가 17시간 공부,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저는 안 좋게 말하면 열등감 같은 게 좀 심했던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내가 남들보다 뒤처지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고 제가 무조건 따라잡아야겠다. 따라잡는 걸 넘어서 이겨야겠다. 이런 욕심이 많았어서 주변 애들이 뭐 보통 제 기억상으로 10시간, 12시간씩 막 한다 이런 친구들이 많았어서 그럼 내가 니네 2배까지는 못해도 너네보다 3시간 이상은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점차 시간을 늘리다 보니까 그냥 학습 시간이 길어지면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겠지. 이제 이런 생각이 생겨서 그렇게 시간을 꾸역꾸역 채웠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근데 하루에 17시간을 공부한다고 해도 특히나 수학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개념들도 안 잡혀 있기 때문에 고등 수학도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중학교 과정 수학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중학교 과정을 버리고 고등학교로 넘어갔나요? 아니면 빠르게 중학교 과정을 정리를 했나요? 일단 빠르게 중학교 과정 정리를 먼저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정말 기초 개념 위주로만 훑고 넘어가려고 했었고 사실 그렇게 얇게 훑다 보니까 고등학교 과정을 공부할 때 중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개념 중에서 제가 모르는 부분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또 따로 찾아봐서 채워 나가는 식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아, 그래도 이제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안 하다가 공부에 대한 목표가 없다가 고1 이제 신학기 때 그 17시간씩 공부를 한다고 마음을 먹고 실행하는 거는 굉장히 대단한 일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효과를 좀 봤나요? 첫 시험 성적은 어땠어요? 일단 첫 모의고사 때 제가 저희 학교가 전교 300명 정도가 됐었는데 그 중에 67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괜찮은 성적인데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17시간을 네. 공부했는데 이거밖에 안 돼? 아니 더 잘 나올 줄 알았는데 이거밖에 안 되나? 이제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계속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고등학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우리 고등학교 기숙사에 들어와서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런 좋은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기숙사에 가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생활을 시작했는데 오히려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공부하기. 전교생이 300명 정도라고 했는데 그 중에 10% 30명이 들어가는 구조였습니다. 성적순으로. 네, 성적순으로 이제 저는 약간 특채 같은 느낌으로 운 좋게 자리가 나서 들어간 케이스였는데 기숙사 학생들한테는 따로 심화 수업 같은 것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었고 야자도 10시, 12시까지 하고. 야자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이런데 주변 학생들 보니까 너무 잘하는 겁니다. 제가 혼자서 깨닫는데 한 3시간이 걸렸던 뭔가 그런 내용들을 다른 친구들은 뭐 10분도 안 돼서 쉽게 이해하고 넘어가 버리니까 내가 과연 따라잡을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또 자괴감이 왔겠네. 오히려 더 전보다 좀 많이 들었었고 그래서 공부하기 더 힘들어 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 학생들이 막 기숙사 생활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생각들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솔직히 제가 생각했을 때도 그렇게 열심히 한 기간이 오래되진 않았기 때문에 뭐 일단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한 만큼 바로바로 변화가 있었나요? 3월 모의고사를 앞서서 말씀드렸었는데 그 다음에 있던 시험은 당연히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봤었는데 제가 3월 모의고사에서 67등 정도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3등만 올라서 딱 64등. 아,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64등.
왜냐하면 기존에 했던 학생들은 기존부터 열심히 해왔던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따라가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너무 속상했겠다. 그 어린 마음에 정말 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더 높은 곳을 보고 있었는데 나는 성적이 제자리야. 그러면 나는 해도 안 되는 건가? 나는 못 따라잡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좀 강하게 들었을 것 같은데 네. 그럴 때 어떻게 이겨냈어요? 저는 뭔가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이겨내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오히려 너무 억울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아니 왜 이거밖에 안 되지 하고 제가 노력했던 거는 부정할 수 없다. 내가 우리 학교에서 거의 제일 열심히 한 학생 중에 한 명이다. 이거에는 거의 확신이 있었어서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뭐가 부족해서 못했을까? 여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췄던 것 같습니다. 자기 객관화를 하면서 본인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뭔지를 네. 파악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저 스스로를 되돌아봤을 때 가장 문제라고 느꼈던 게 제가 어떻게 공부를 하냐라는 질문을 스스로한테 던졌을 때 답변이 없는 겁니다. 그냥 열심히만 하는 거야. 네, 열심히 하면서 이제 주변의 친구들이 뭐 어떤 문제집을 푼다 하면 그 문제집 따라서 풀고 어떤 학생들이 하루에 뭐 어떤 과목을 몇 시간 공부한다 하면은 그냥 그거 따라서 다른 친구들 스케줄 맞춰서 그냥 이렇게 하면은 똑같은 성적 나오겠지 이런 생각으로 했던 건데 두꺼운 책 풀면 뭔가 내가 공부 잘해 보이는 거. 네, 맞습니다. 괜히 그래서 책 들고 다니고 그런 겉멋도 좀 있었고 그랬었는데 결국에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느꼈던 거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중간고사 이후 기간에 일주일마다 좀 학습법을 바꿨습니다. 딱 그때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네. 그 당시에 들었던 생각 중에서 네. 이게 문제였구나라고 깨우친 게 있었어요. 저는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듯이 좋아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잘 맞는 방식도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을 따라하는데 급급했던 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어떻게 해야지 편하고 어떻게 해야지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지를 먼저 알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주일마다 좀 공부법을 많이 바꿨었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공부를 안 해봤기 때문에 네. 공부하는 효율 이런 것보다는 그냥 양치기로 막 무식하게 밀어붙였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일주일마다 뭐 영어 단어를 아침에도 외워보고 밤에도 외워보고 아니면 수학 문제를 학교 쉬는 시간에도 풀어보고 아니면은 학교 쉬는 시간에 다른 과목을 공부하고 수학 문제를 이제 야자 시간에 푼다든가 이런 식으로 변형을 주면서 기록도 되게 열심히 했었습니다. 매주마다 제가 어떤 과목을 어떤 시간대에 얼마나 공부를 해봤는데 어떻더라. 뭐 국어 과목은 내가 최대 2시간 집중할 수 있으니까 2시간을 넘게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거를 좀 기록을 해서 학습 계획을 수립하고 1학기 기말고사를 봤는데 그때는 한 번에 전교 2등이 나왔었습니다. 성적이. 60등에서 네. 2등으로 네, 맞습니다. 수직 상승을 해버렸네요. 네. 와. 그때 선생님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보셨을 것 같은데.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의심하는 분보다는 감사하게도 축하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도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너무 열심히 네, 등교하자마자 그냥 책상에서 의자를 아예 치워버리고 항상 서 있었습니다. 저는 앉으면은 뭔가 잠에 들거나 아니면은 마음을 좀 놓을 것 같다 이런 의심이나 걱정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가자마자 의자를 책상 위에 올리고 그 의자 위에 책 놓고 항상 서서 수업도 듣고 독하다. 자, 그러면 암기 과목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공부를 좀 했을까요? 보통 보면은 뭐 깜지를 쓴다거나 아니면 백시 테스트 하면서 외우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글 쓰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글 쓰는 거라는 게 제 생각을 표현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정말 연필을 잡고 그 문자를 쓰는 행위 자체가 되게 피로하게 느껴지고 번거롭다고 느껴져서 일단 읽으면서 암기를 하려고 했었고 한 번에 완벽히 암기하려고 하다 보면은 되게 생각보다 많은 집중력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그만큼 피로도도 더 심하다고 느껴서 저는 그러면 내가 무언가를 외울 때 어떻게 외워야지 좀 편하게 익숙하게 외웠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노래 가사 외울 때 그걸 막 외워야지 이러고 한 번에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노래를 듣다 보면은 어느 순간 저절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겠다 싶어서 뭔가 외워야 될 대상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구구단을 외우는 것처럼. 그런 게 있으면은 최대한 자주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내신고사 준비할 때도 그래서 뭐 내신고사 범위에 해당하는 사회 개념이나 아니면 국어 지문 같은 게 있으면은 그냥 하루에 한 번씩 읽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최대한 자주 보려고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험 보기 한 일주일 전에 테스트 하면은 솔직히
모르는 내용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고1 우리 노베이스 학생들이 제일 걱정하는 지점은 내가 이제 마음을 먹고 옆에서 친구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나도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암기 과목들은 어느 정도 공부를 해 나가요. 근데 이제 수학에서 꼭 막히거든요. 그 수학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중학교 과정도 효율적으로 빠르게 정리할 수 있고 고등학교 과정도 좀 따라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팁이 있나요? 수학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딱 말씀하신 대로 제가 노베이스 학생이다 보니까 수학에서 사실 제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수학이 성적이 진짜 안 올랐었는데 저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 하면서 중학교 때 제가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려고 했었고 수학 공부할 때는 특히나 더 학습 체계를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교재를 통해서 개념 공부를 할 것인지 그리고 개념 공부를 완료했다는 기준은 그러면 무엇으로 삼을 건지 그 이후에 문제집은 어떤 문제집을 통해서 좀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접하고 최종적으로 심화 문제 풀이를 진행하는 시기는 어떻게 설정할 건지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해서 개념 공부를 끝냈다라고 기준을 어떻게 잡았어요? 제가 설명할 수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설명할 수 있다는 거는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정말 그 원리를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강했어서 제가 학생들한테 지금도 수학을 가르칠 때 되게 많이 듣는 말이 선생님 되게 철학적이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그 이유가 제가 학생들이랑 처음 공부할 때 예를 들어서 함수 단원을 공부한다 하면은 너가 생각하는 함수가 뭔지부터 설명을 하라고 합니다. 뭐 함수 공식을 알려주고 함수 그래프를 그려봐라 이런 것보다는 함수가 뭐라고 생각하냐 이런 것부터 저는 좀 공부의 시작점을 잡으려고 했고 기본적으로 원리부터 조금 이해를 하라는 내용이랑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원리를 바탕으로 제가 모든 내용을 좀 설명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문제 풀이에 들어갔었는데 이제 문제 풀 때 제가 생각했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게 애초에 개념 공부부터 암기해서 하다 보니까 문제를 보고 나서도 내가 암기한 공식을 그냥 적용하기에만 급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했던 방식은 첫 문제 풀이를 할 때는 항상 문제 조건을 바탕으로 내가 이 조건에 대해서는 어떤 공식을 적용해야겠다. 그렇다면 왜 이 공식을 적용한다고 판단을 했는가? 이런 설명들을 좀 적으려고 했었고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저 스스로 문제풀이 과정을 좀 정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공부 방법들을 시도를 하고 네. 본인이 스스로 약점이 무엇인지 판단을 하면서 정말 하루에 17시간씩 아주 독하게 공부를 해냈습니다. 그래서 성적도 전교 2등까지 올라갔어요. 그 성적이 졸업할 때까지 유지되었나요? 저랑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 중에 전교 1등이었던 친구가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제가 본 사람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지 않나 싶을 정도로 뭐야, 끝까지 못 이겼어? 네, 대단했던 친구였어가지고 그 친구는 18시간씩 공부한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도 정말 대단하다라는 친구였고 사실 그 친구가 저를 정말 많이 도와줬습니다 공부할 때. 그래서 그 친구를 이기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막 원망스럽거나 이런 거보다는 같이 잘 돼서 너무 좋다 이런 생각으로 고등학교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졸업할 때까지 계속 전교 2등? 네. 또 그게 역으로 얘기하면 역설적으로 오히려 그 친구가 단단하게 버텨주고 있었기 때문에 세민쌤도 그만큼 더 열심히 흔들리지 않고 공부를 함께 할 수 있었던 힘이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제 생각에는 그 친구도 제 덕을 많이 봤다고 생각합니다. 얘한테 앉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 근데 아무래도 17시간씩 계속 그렇게 공부를 하면 이제 체력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한 번씩 멘탈이 흔들리는 경우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럴 땐 어떻게 조금 이겨냈을까요? 일단 학습 시간 확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고등학교 때 나름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게 불면증이 진짜 심합니다. 불면증이 너무 심했던 학생이어가지고 그냥 뭐 계획을 하더라도 그냥 제가 돌아봤을 때 오늘 좀 열심히 못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갑자기 막 부모님 생각나고 다른 친구들 열심히 했던 거 생각나고 이렇게 해서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 이런 뭐야, 불안감에 F야? 감수성이 왜 이렇게 풍부해요? 잠을 잘 못 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학습 시간을 확보하는 거는 큰 부담이 없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공부를 하면서 불안감이 들 때마다 저는 지금도 남아있는 습관인데 동물 다큐 같은 걸 보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 거 보고 있으면은 괜히 마음이 편해지고 잠에도 잘 들고 공부에 다시 집중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됐었어가지고
지금도 요긴하게 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하루에 17시간 공부했지? 그리고 기숙사 생활했지? 네. 그러면 뭐 학원에 다닐 시간이 없었겠어요? 네, 저는 고등학교 시기에는 학원 아예 안 다녔습니다. 아예 그럼 스스로만 공부를 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대단하다. 근데 보면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학원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한 적도 없어요? 학원의 도움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도 안 들진 않았었는데 제가 학원을 안 다녔던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다른 학원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나는 다른 친구들보다 좋은 학원에 다닌다. 그래서 나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자만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보이는 친구들이 주변에 많았었는데 저는 오히려 거기서 또 반발심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 내가 학원 안 다니고 너네보다 무조건 더 좋은 성적 내고 더 좋은 학교 합격한다. 나 어디 저기 좋은 학원에 지금 S반이야. 이런 느낌들. 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참 어린 마음이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좋은 원동력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때 지방이기는 하지만 이미 전교 2등의 성적을 기록을 했고 그리고 꾸준히 계속 올라가는 우상향의 페이스를 만들어냈어요. 네. 고등학교 때 뭐 이제 대학에 대한 진학 목표가 있었을 건데 그 당시에 목표했던 학교와 그리고 입시 결과 어떻게 됐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는 처음 고등학교 입학할 때 공대에 가려고 했었는데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저희한테 되게 헌신하시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이고 저도 그런 삶을 아까 살고 싶다. 기숙사로 들어와서 공부해라고 네. 끌어주신 것도 선생님의 네, 영향이었고. 맞습니다. 그리고 도움도 너무 많이 주셨어가지고 사실 제가 학원도 안 다녔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면 뭐 입시나 공부나 이런 조언을 다 누구한테 받았겠습니까? 다 학교 선생님들한테 받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 항상 쫓아다니면서 많이 괴롭히는 학생이었는데 어찌되었건 그런 마음 덕분에 저도 사범대학교 진학을 희망을 했었고 이제 결론적으로는 역사 과목을 선택을 해서 역사교육과에 진학을 해야겠다. 그래서 역사교육과를 제가 찾아보니까 서울에는 서울대, 고려대가 이제 제일 좀 높은 학교에 해당을 했고 그 이외에는 한국교원대나 뭐 이런 학교들이 있긴 하지만 그때도 서울로 학교를 꼭 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서 무조건 서울대, 고려대를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뭔가 서울대를 간다는 게 정말 좋고 훌륭한 어렵고 이제 그런 일이고 누구나 해내고 싶어하는 그런 업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갑자기 좀 불만인 거예요. 아니 서울대가 뭐라고 서울대를 가냐 마냐로 사람을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지? 왜 내가 이런 기준에 맞춰서 입시를 해야 되는 거지? 또 이런 생각이 있었어가지고 아, 나는 서울대를 붙고 고려대학교에 진학하는 그런 학생이 돼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고등학교 때부터 점차 공부하면서 생겼던 것 같습니다. 서울대는 굳이? 라는 느낌의 약간 홍대병이라고 하죠. 남들이 다 가는 길을 내가 굳이 따라가고 싶지 않다. 이제 이런 생각. 네, 그래서 이제 고대에 진학을 희망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현역 수시로 다 대학교를 갔었는데 고려대학교는 제가 바로 최종 합격을 했었고 서울대학교는 1차 합격만 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면접을 봐야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그때까지도 면접에 굳이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가서 정말 면접 대충 보고 나왔던 것 같고 역시나 떨어졌었습니다. 고려대학교 역사교육과에 최종 합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본인이 17시간씩 공부를 하면서 본인이 희망하는 고려대학교에 합격을 했는데 네. 어땠어요? 그 내가 여태까지 열심히 노력한 그 기억들이 쭉 스쳐가면서 감동이 많이 있었나요? 대학교 합격 결과 확인할 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딱 수능 끝나고 친구들이랑 이제 게임하면서 디스코드라고 하죠. 그 통화하면서 이제 게임을 같이 하고 있었는데 하다가 친구가 이제 야, 합격 결과 떴대라고 해서 이제 들어가서 확인을 딱 했더니 합격이 돼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책상을 너무 세게 때렸다가 컴퓨터가 셧다운 됐던 그래서 애들이 다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했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 아, 그만큼 너무 보람 있고 제가 노력한 결과를 이렇게 받아낼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남이 가는 길은 가지 않겠다라고 해서 고려대학교 합격을 했는데 고대 이제 다니다가 어디 서울대에 좀 기웃기웃 거렸다는 소리가 있어요? 제가 1학년 때 이제 고려대학교 역사교육과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 당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퍼졌던 시기여서 비대면 대학 생활을 했어야 됐는데 기숙사에 지원을 해서 붙어가지고 저는 고려대학교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기숙사에 같이 사는 동기들이나
선배님들이랑 많이 만나면서 학교에 대한 애정이 더 강해졌습니다. 아, 역시 공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좋은 학교 오길 잘했다. 학우들이랑 같이 이렇게 노는 대학 생활이 너무 좋다. 이렇게 만족을 하고 있었는데 1학년들이 흔히 반수라고 하죠. 수시 반수. 그래서 내가 성적은 괜찮은데 서울대학교에 떨어진 게 좀 아쉬우니까 지원을 한번 해보자 이런 학생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22학년도 서울대학교 수시 마감 전날에 그 얘기를 듣고 친구들 때문에. 네, 나도 한번 해보자 해서 작년에 썼던 자소서 파일 급하게 찾아가지고 정말 서류 딱 넣고 했는데 1차 합격이 된 겁니다. 이번에. 그래서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생겼었는데 이제 현역대 면접을 제가 대충 봤었다고 했었는데 그래도 그때 기억이 좀 많이 남아 있어서 아,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고 그거 바탕으로 준비를 해갔더니 한 번은 해봤으니까. 면접도 잘 봤습니다. 그래서 오. 최종 합격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고대에서 서울대로 갈아탔나요? 안 탔습니다. 이유는요? 저는 서울대 합격이라는 뭔가 타이틀을 좀 얻고 싶었지 뭔가 합격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가는 것은 아니다. 약간 이런 사례가 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나는 네. 서울대도 버린 남자다. 그런 좀 서울대는 내가 버린 거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서 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 결국에는 고려대학교 대학 생활을 계속 하기로 결심했고 지금도 네,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우리 학생들이 어떤 부분의 진로가 맞을지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을 건데 그 학생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학생들이 딱 그 시기에 해야 되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물론 본인의 진로를 찾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그걸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해나갈 것이며 그 과정에서 힘든 게 있을 때 어떻게 극복해야겠다 이런 거를 깨닫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인문계 고등학교 과정이 정말 이런 평가 제도나 입시 제도에 대해서 비난과 우려 섞인 목소리가 참 많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의미는 뭐 대학에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고민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맞아. 네, 공부를 꼭 해보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네, 오늘 재밌게 잘 들었고요. 우리 청춘일기에 공식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그 시절 세민쌤에게 한마디 한다면? 제발 너무 불안해하지도 말고 너무 고집 가지지 말고 주변 사람들 이야기에도 귀를 좀 잘 기울였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어차피 해야 되는 공부 억지로 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꾸역꾸역 해나가기보다는 자기가 어떻게 하면 이 공부라는 것을 하면서 성장해 갈 수 있을지 이런 마음으로 좀 긍정적이고 밝게 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자, 청춘일기로 사행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개구리 같은 마음으로 해야 될 일을 하기 싫어하고 진짜 청개구리 같네. 네. 충분히 이 정도면 하면 되겠다 하는 습관이 든다면 일상생활에 핑계와 불만이 항상 가득할 겁니다. 기분 좋은 마음으로 인생도 살아가고 본인이 해야 될 일도 하면서 성장해 가기를 응원합니다. 네, 우리 학생들도 이제 어떤 상황이 되었든 간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이 발생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정말 어떤 좋은 사람이 또 나를 이끌어 줄 수도 있고 또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뭔가 또 새로운 길이 열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매 순간 매사를 불안해하지 마시고 뭐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떻게든 내가 꼭 이 일을 천천히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서 정복하겠다 이러한 용기를 갖고 임하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의 앞날에도 보다 더 좋은 밝은 미래가 존재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늘 청춘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